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정시입니다. 오늘 조금 화면이 평소와 다릅니다. 이 프리즘 스튜디오가 업데이트를 했나봐요. 자, 오늘은 장이 조금 배터리가 빠지면서 지수가 밀렸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배터리 주가 밀리면 지수가 밀린다. 또 지수가 밀리면 선방하는 상대적 종목도 있더라도 힘은 조금 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를 차트로 한번 현 위치를 그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배경 화면에 나오는 거는 헤드앤숄더인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는 이렇게 헤드앤숄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머리가 있고 왼쪽 어깨가 있을 거고 오른쪽 어깨가 있을 거죠. 그래서 만약 오른쪽 어깨에서 다시 어깨 축치가 쳐져서 여기 자리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게 되면 나락 없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매도 신호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트라이앵글 패턴을 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이탈한, 그러니까 저점이 대칭 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여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지금 실패를 한 종목들이죠. 배터리는 거의 대부분 오히려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저점을 좀 지도해 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큰 그림에서는 사실 지금 대부분의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약간은 헤드앤숄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거는 제가 마디 가격하고 모든 것을 증명을 해봤습니다. 아주 물론 장기적 그림으로는 이견이 없어요. 월봉입니다.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항상 마디 가격은 약간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마이너스 75만원이면은 75만원에서 계산하게 되면 30% 상한가는 52만 5천원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마디 가격이 되는 거고, 근데 밑에서는 계산하지 않아요. 위에서는 계산해 봤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65만원대를 만약에 두 개의 투 고점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뭐 여기서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딥하게 마디 가격을 접으면 되는데, 일단은 56만원과 52만원 구간에서는 여전히 이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다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 분석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 좀 특이점은 뭐냐 하면 이제 에너지의 진폭 자체가 계속 좁아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56만원에서 돌렸지만은 다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등치도 낮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포스코 홀딩스도 약간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거래량 감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계산된 52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상승 에너지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진폭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진폭이 좁아진단 말은 상승과 반등폭이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52만 5천원대리가 75만원에서 계산한 마이너스 30%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자체는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주가 두 개의 음봉, 두 개의 양봉, 두 개의 음봉, 두 개의 양봉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때는 하나죠. 또 두 개의 음봉이기 때문에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1, 2그레일 내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다시 원래 자리를 할 수 있는 6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밀려서 52만원대로 내려온다면 급한 하락은 나오질 않는데 일정 부분 계속 약간의 고점 채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염두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 그림으로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다른 것보다는 강합니다. 강해요. 가장 강해요. 예, 그거는 우리 여러분 주지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강한 친구들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포스코 홀딩스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그럼 뭘 강하다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150만원 마디 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0%는 정확하게 105만원이 됩니다. 105만원이 되는데, 약간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디 위치에 있냐면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27일 약세보다 밑에 있어요. 거의 전 종목이 단 두 종목 정도 빼고, 하나가 포스코, 아마 DX인가 인터내셔널을 좀 이따 봐야 되겠는데, 예, 그거하고 에코프로 말이죠. 그럼 에코프로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105만원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90만원대 초중반에서는 무조건 돌려놔야 됩니다. 그것도 세게. 그렇지 않는다면 약간은 투 고점 이후에 늘어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래도 그나마 마디 가격 기준으로는 가장 완벽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흔들리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면 좀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딱 115만원입니다.
별거 아니죠. 115만 지금 기준으로는 115만 원 안착하는 거하고 95만 원 밑에 있는 거 하늘이 땅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빠지는 이유가 뭐 다른 네이버가 올라서 그렇다고. 반대 아니에요? 얘들이 쉬어서 다른 게 돋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냥 보게 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들어왔던 에너지가 워낙 강하면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짚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7월 27일의 주가보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계산된 값은 원래 49만 원인데 49만 원이 원래 계산된 값인데 이 49만 원에서 두 개의 가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49만 원이란 가격은 지난번에 여기 조정 가격이기도 합니다만은 69만 4천 원을 70으로 잡았을 때 77이 49 마이너스 30%를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건 너무 일시적이었다고 분석하게 되면 자의성을 빼서 6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67, 42, 4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에코프로는 요 정도 자리에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보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으면 많이 빠져서 좋은 겁니까? 아니요. 누른 힘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슈팅이 났던 게 7월 요 봉이기 때문에 마침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지 봉이 4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가가 42만 원을 가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상을 행사하는 다음 거래일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움직일 때는 한 이틀 정도 만에 세게 올라가서 다시 포스코 퓨처엠은 49만 원만 갖다 놓으면 아주 장기적 월봉 관점에서 이견이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42만 원 밑에 내려온다면 지난 7월 달의 봉이 약간의 너무나 지나친 슈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될 수 있고, 다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아까 이 DX였을 거예요. 이 친구는 거의 에코프로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그렇게 슈팅이 안 났어요. 37,000에서. 그래서 빠진 것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지난 7월 27일 주가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된 말은 뭐냐면 제가 말한 지금 마이너스 30% 가격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것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간지러워서 포스코 퓨처엠 한 종목을 빼고 나면 홀딩스, DX, 인터내셔널은 여전히 여유로운 구간에 있습니다. 여유로운 구간에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10%가 빠졌지만은 다른 친구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은 조금 피곤합니다. 바로 이 친구겠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가격이 있는데, 지켜야 될 가격은 얘를 만약에 50만 원으로 정하게 되면 약간의 자의성이 존재합니다. 50만 원을 잡게 되면 35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죠. 그럼 일단 35만 원 이탈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0%니까. 여기서 만약에 7월 27일에 종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이탈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누르기에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돼. 공매도를 누르기에 더 유리해집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많이 내려와야 누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공매도도 결국에는 추세 추종 매매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는 약합니다. 기술적 분석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지나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그럼 배터리 장비단은 전부 다 헤드 앤 숄더입니다. 바로 다 이거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뭐 계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헤드 앤 숄더고 지난 7월에 저점 10만 5천 원 밑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하고 이 장비주들은 그림이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PNT까지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PNT를 볼까요? 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대부분이 그림 자체가 소재주보다는 조금 나쁩니다. 왜냐면 후발주자로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약간 영상 자체가 조금 제가 세팅이 바뀌면서 우왕좌왕한데, 실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은 헤드앤숄더로 가진 않았고 그들의 마디가격 마이너스 30% 이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 같은 경우는 최소 1, 2 거래일 내에 지금 폭에서 10% 이상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2 거래일 내에 10% 가격으로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급락을 하느냐? 급락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급락을 시키려고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자신있게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훅 빠져버리게 되면
또 하나가 차익 실현 욕구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느리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 종목으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돼버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느 정도 견조하고 에코프로까지는 견조한데 에코프로 BM, 기타 배터리 장비단들은 어느 정도 헤드앤숄더에 노출되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건 안 봐도 됩니다. 왜? 그건 마디 가격 54만 6천원 밑에 있어서 그리고 세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내려온 것도 결과적으로 양극재 가격 어쩌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엔솔이나 이 쉘메이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석의 어떤 그 마디 가격의 어떤 시세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분석은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